갤러리에 그림이 한 점도 없는 거지. 도대체 누가 다 치운 거야? 누가? 텅 비어버린 갤러리 복판에서 며느리 지연이가 비명을 지르네요.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미친 사람처럼 하얀 벽을 치며 절규하는데 그 모습이 참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그랬다. 내가 다 치우라고 했어. 평소엔 먼지 난다며 나를 앉지도 못하게 했던 그 가죽 소파에 내가 앉아 찻잔을 내려놓았죠. 지연이가 비명을 지르든 말든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서늘한 평온함 그 자체였거든요. 내 나이 71, 평생을 숨죽여 살던 내 목소리가 처음으로 이 공간을 꽉 채웠습니다. 어머님, 아니, 어머님이 여길 왜? 누구 맘대로 이래요? 제가 관장인데 당장 그림들 다시 가져오라고요. 누구 맘대로냐고. 네가 관장 노릇하던 이 건물, 네가 여왕처럼 군림하며 자랑하던 그 수억짜리 그림들. 전부 이 냄새나는 노인네가 30년 넘게 남의 집 바닥 닦아 사준 거잖니. 지연이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나를 보는데 나는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게 무슨...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어제 넌 내 얼굴에 향수를 뿌려대며 코를 막았지. 퀴퀴한 노인 냄새 난다고 제발 내 인생에서 좀 꺼져달라고. 그런데 지연아, 묻자. 내 몸에서 나는 노인 냄새는 그렇게 싫으면서 그 냄새 나는 손으로 벌어다 준 내 돈 냄새는 그렇게 좋더냐? 노인 냄새는 싫고 돈 냄새는 좋더냔 말이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서 지연이 발치를 내려다봤어요. 어제 그 애가 짓밟았던 내 정성, 붉게 튄 김치 국물이 아직 내 눈엔 선하거든요. 내 냄새가 싫다면 그 냄새 묻은 내 돈도 내 인생에서 사라져야 맞지 않겠니? 오늘부로 이 건물 매각했고 내 명의로 준 모든 것들 환수 끝냈다. 이제 내 인생에 내 냄새 날 일은 없을 거야. 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 비싼 향수 냄새만 맡으며 살아라. 단, 이 길바닥에서 빈손으로 말이다. 여러분, 나이 들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내 자식이 코를 막는 거예요. 행여 짐이 될까. 새벽부터 비누칠을 3번이나 하고 나선 길인데 며느리는 내 얼굴에 향수를 뿌려대며 짐승보다 못한 모욕을 줬거든요. 평생을 가족의 걸음으로 살았는데 돌아오는 말이 냄새 난다는 소리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71세인 내가 왜 며느리의 성을 무너뜨리고 사냥꾼이 되었는지 그 기막힌 사연이 참 궁금하시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늙은이의 반격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세상을 향해 소리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이 되거든요. 자, 향수 냄새 뒤에 숨겨진 지독하고 슬픈 진실을 지금부터 차 한 잔씩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내 하루는 새벽 4시 삐걱거리는 관절 소리와 함께 시작돼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내가 일을 멈출 수 없었던 건 오로지 하나뿐인 내 아들과 그 애가 데려온 며느리 때문이었죠. 아이고, 허리야. 나는 습관적으로 파스를 붙이며 거울을 봐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코를 대고 내 옷 냄새를 맡는 거예요. 늙은이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날까봐
매일 아침 독한 비누로 살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몸을 닦아냈거든요. 그건 자식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려는 이 늙은이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내 장롱 깊숙한 곳에는 낡은 보자기 하나가 있어요. 그 안에는 지난 30년간 남의 집 거실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며 모은 10여 개의 통장이 들어있죠. 이건 우리 아들 집 살 때 보태고, 이건 우리 며느리 갤러리 차릴 때 쓰고, 통장 숫자를 확인하며 웃음 짓던 내 손마디는 거칠고 툭 붉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그저 초라한 파출부 할머니라 불렀지만 그 낡은 가방 안에는 청담동 건물 한 채를 사고도 남을 내 피땀 어린 세월이 통째로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며느리 지연이는 그날도 내 낡은 가방을 발로 툭 치며 들어오더군요. 어머님, 제가 현관에 짐 두지 마시라고 했죠. 냄새 배잖아요. 나는 그저 허허 웃으며 가방을 품에 안았어요. 그 가방 속에 지연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우아함의 미천이 들어있다는 걸 그 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나 봐요. 지연이는 원래 가난한 집 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남편 사업이 휘청이면서 그 애가 목숨처럼 아끼던 품격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때 며느리의 자존심을 지켜준 건 다름 아닌 이 늙은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저 이번에 갤러리 꼭 열고 싶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평생 어머님 모시고 효도할게요.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30년간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느라 다 닳아버린 무릎을 문지르면서 비상금으로 모아둔 땅이랑 현금을 몽땅 내놓았거든요. 지연이 눈앞에는 시어머니의 피땀이 아니라 오로지 화려한 갤러리 관장이라는 이름표만 보였던 모양이에요. 갤러리가 문을 열던 날, 지연이는 나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여긴 세련된 분들이 오는 곳이니까 당분간은 안 오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시죠? 옷에서도 냄새나고. 나는 갤러리 문턱도 못 밟아보고 돌아섰어요. 지연이의 화려한 야망은 내 희생을 먹고 피어났지만 그 꽃향기 밑에는 이미 배은망덕이라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던 거죠. 갤러리가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이었죠. 지연이가 웬일로 저를 갤러리에 불렀어요. 내심 이제야 나를 며느리 노릇하며 대접해 주려나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답니다. 행여 냄새라도 날까봐 비누칠을 3번이나 하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지요. 손에는 지연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깎아 정성스레 들고 갔어요. 그런데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지연이의 친구들이 저를 보며 속닥거리더군요. 지연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니 저를 향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뒤쪽 창고로 오시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손님들이 계신 곳인데 이렇게 불쑥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옷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 때문에 분위기 다 망치고. 지연이는 제 손에 들린 과일통을 낚아채듯 뺏어 들고는 친구들에게 저를 오래 일해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라고 소개하더군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혹여 아들 앞길 막을까봐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 좁고 어두운 창고에서 지연이와 그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준 돈으로 세운 이 화려한 성벽 안에서 저는 그저 숨겨야 할 악취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몸에서 나는 냄새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게 됐어요. 새벽 4시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 겨드랑이와 옷자락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술래야, 냄새나면 안 된다. 지연이가 싫어한다. 손주들이 코를 막으면 안 된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욕실로 향했지요. 찬물에 비누를 잔뜩 묻혀 살이 빨갛게 달아오를 때까지 문지르고 또 문질렀어요. 독한 비누향이 코끝을 찔러도 그 퀴퀴한 노인 냄새가 지워지지 않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지고 살갗이 벗겨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수가 아니라 며느리에게 버림받지 않으려는 이 늙은이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셔야 해요. 우리 나이 되면 무턱대고 비누칠만 3번 한다고 냄새가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서러운 세월 속에서 몸소 터득한 우리 시니어들이 꼭 지켜야 할 품격 있는 노후 관리법을 오늘 여러분께만 살짝 들려드릴게요. 먼저 우리 몸에는 노네날데하이드라는 녀석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그 쿰쿰한 냄새의 주범이에요. 이건 일반 비누로 박박 문지른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랍니다. 첫 번째, 저는 매일 아침 햇볕 아래 서서 30분씩 산책을 했어요. 햇빛의 자외선이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해서 피부에 노폐물을 날려주거든요. 비타민 D도 생기고 냄새도 잡으니 일석이조죠. 둘째는 바로 따뜻한 물 충분히 마시기예요.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몸속 독소가 잘 안 빠져나가요. 저는 냄새를 없애려고 억지로라도 하루에 미지근한 물을 8잔씩 챙겨 마셨습니다. 수분이 충분해야 소변과 땀으로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어 몸 안에 찌든 내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꿀팁 하나, 바로 귀 뒤와 목덜미를 집중적으로 닦는 거예요. 노인 냄새는 주로 피지선이 몰린 곳에서 시작되거든요. 저는 약산성 세정제를 써서 귀 뒤쪽을 세심하게 닦아냈습니다. 너무 강한 비누는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해서 역효과가 나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건 침구류와 옷의 살균이었어요. 자고 일어난 이불에는 밤새 흘린 땀과 각질이 묻어 있어 냄새의 온상이 되기 쉽거든요. 저는 3일에 한 번씩 베개 씻을 갈고 햇볕에 소독했습니다. 옷도 한 번 입으면 반드시 세탁했고요. 이렇게까지 피나게 노력했는데도 며느리는 제가 곁에만 가면 코를 찡그리며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제 몸의 냄새는 지웠을지 몰라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박힌 편견의 냄새는 도저히 지워지지 않더군요. 여러분, 제 사연이 남일 같지 않으시죠? 우리 늙어서도 당당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제가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는 이런 건강 상식뿐만 아니라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법도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늙은이의 지혜가 여러분의 노후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고 있으니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제가 71년 인생의 비책을
끝까지 나눌 힘이 생긴답니다. 그래도 며느리라고 몸에 좋은 거 먹이고 싶은 게 시어머니 마음 아니겠어요? 시골에서 갓 올라온 신선한 재료로 새벽부터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었지요. 무릎이 부서져라 쪼그리고 앉아 정성을 다했습니다. 71세 노인네가 정성껏 버무린 그 반찬통들을 들고 지연이 갤러리로 향했을 때 그곳은 이미 우아한 음악과 향수 냄새로 가득 차 있더군요. 제가 수줍게 보자기를 내밀자 지연이는 반색은커녕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이 냄새 나는 걸 왜 여기까지 들고 오세요? 미술관 품격 떨어진다니까요. 지연이는 신경질적으로 제 손을 뿌리쳤고 그 바람에 반찬통들이 대리석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이 하얀 대리석 바닥에 사방으로 튀었지요. 지연이는 경악하며 제 얼굴에 향수를 미친 듯이 뿌려댔습니다. 치익, 치익 소리가 날 때마다 독한 향수 입자가 제 눈으로, 코 속으로 파고들어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아, 진짜 썩은 냄새. 제발 제 인생에서 이 냄새 좀 지워달라고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엎드려 김치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물인지 김치 국물인지 모를 것들이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데 지연이는 그 위로 향수만 계속해서 뿌려대더군요. 바닥을 기며 김치를 줍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에게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짓밟히기 쉬운 냄새 나는 진심이었구나. 바닥에 흩어진 김치 조각들을 줍고 있는 제 위로 며느리 지연이의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갤러리에 모인 우아한 옷차림의 사람들은 저를 마치 구경거리 보듯 쳐다보더군요. 지연이는 그 시선들이 창피해 죽겠다는 듯 제 얼굴 근처에 또 다시 향수를 연신 뿌려댔습니다. 치익, 치익 소리가 날 때마다 독한 향수 입자가 제 눈으로, 코 속으로 파고들어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어머님 제발, 이 꼴이 뭐예요? 이 천박한 냄새 어쩔 거냐고요. 천박한 냄새라니. 그 말에 심장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71 평생 저는 제 몸에서 나는 냄새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봐 강박처럼 씻고 또 씻어왔거든요. 그 전에 새벽마다 살갗이 벗겨지도록 문질렀던 비누향보다 며느리가 내뱉은 그 천박하다는 말 한마디가 더 지독한 악취가 되어 제 온몸을 휘감는 기분이었습니다. 무릎이 쑤셔왔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튄 붉은 김치 국물을 닦아내며 저는 생각했지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내 아들 장가 보내려고 내가 하고 싶다던 이 미술관. 내 굽은 등과 맞바꾼 돈으로 차려줬는데. 하지만 지연이의 눈에 저는 그저 화려한 갤러리의 오점일 뿐이었나 봅니다. 며느리는 경비원을 불러 저를 밀어내듯 밖으로 내보냈어요. 쫓겨나듯 밖으로 나온 제 손에는 찢어진 검은 봉다리와 찌그러진 반찬통만 남았습니다. 길가에 서서 제 옷을 킁킁거려 봤어요. 향수 냄새와 김치 냄새가 뒤섞여 정말이지. 제가 봐도 참 초라하고 서글픈 냄새가 나더군요. 사실 저는 며느리가 제 입 냄새조차 싫어할까봐 평소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침샘이 말라서 입안이 건조해지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난 며느리 둔덕에 항상 입안 마사지를 했어요. 혀로 잇몸 안쪽을 굴리며 침이 고이게 하고 양치질할 때 혓바닥 가장 안쪽까지 닦아내는 걸 잊지 않았죠. 특히 나이가 들면 치아 사이가 벌어져서 음식물이 끼기 쉬운데 저는 치실과 치간 칫솔을 자식들보다 더 꼼꼼히 챙겼답니다. 입안의 청결이 전신 건강의 시작이고 타인에 대한 예의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 노력은 보지도 않고 그저 노인네 반찬 냄새라며 멸시하는 며느리를 보니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억울하시죠? 우리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고 노력하는데 돌아오는 게 무시라면 그건 참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며느리의 이 오만함을 어떻게 꺾어버리는지 그 통쾌한 과정과 우리 시니어들이 더 건강하고 당당해질 수 있는 비법, 그리고 이 가슴 뻥 뚫리는 복수극까지 들려드릴게요. 미술관 바닥에서 쫓겨나듯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현관에 서서 제 낡은 외투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어요. 지연이가 그토록 싫어하던 냄새가 정말 이 옷에 배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저는 옷 한 벌을 입어도 허투루 관리하지 않았어요. 우리 나이엔 옷에 밴 생활취가 인상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옷을 베란다, 햇볕에 1시간 이상 걸어두어 습기와 냄새를 날려보냈죠. 특히 겨울 외투는 자주 빨 수 없으니 분무기에 소주와 물을 섞어 살짝 뿌린 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었답니다. 소주 성분이 날아가면서 냄새 입자를 함께 잡아주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 준서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어요. 준서라면 내 편을 들어주겠지. 며느리가 너무했다고 한마디는 해주겠지 하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준서의 얼굴엔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하더군요. 지연이가 이미 한 차례 난리를 피운 모양이었어요. 엄마, 지연이가 오늘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미술관에서 엄마가 큰 실수했다고 울고불고 난리예요. 그 비싼 대리석에 김치 냄새 배면 지워지지도 않는데 엄마 옷에서도 냄새 난다고 하고 왜 자꾸 거기까지 가서 일을 만드세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위로가 아니라 질책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제 배 아파 낳은 자식 입에서 냄새라는 소리가 나오니 소주로도 지워지지 않는 지독한 얼룩이 제 가슴에 박히는 기분이었어요. 준서야, 나는 그냥 너희 먹으라고 김치를. 엄마, 그 냄새 나는 김치 안 먹어도 돼요. 지연이 갤러리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제발 엄마가 좀 참으세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계시면 안 돼요? 왜 자꾸 냄새나게 밖으로 놔두시는 건데요? 냄새나게 놔둔다니. 제 배 아파 낳은 아들마저 저를 냄새나는 존재로 취급하는 순간 세상이 온통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은 제가 젊은 시절 남의 집 화장실을 청소하며 벌어온 돈으로 대학을 가고 유학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잊은 걸까요? 그 돈 냄새는 향기롭다며 반기더니 이제 그 돈을 벌어온 늙은 어미의 몸뚱아리는 악취가 난다며 고개를 돌리는 아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며느리 따라 마음이 돌아선 자식에게 향기로운 꽃을 내밀어 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이 집에서 지켜야 할 자존심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이 났다는 것을요. 그렇게 방 안에만 쥐죽은 듯 갇혀 지내던 어느 날 밤이었죠. 물이라도 마실까 싶어 거실로 나가려는데 주방에서 속삭이는 지연이와 준서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여보, 나 이제 한계야. 어머님 방 근처만 가도 그 특유의 노인 냄새가 거실까지 나오는 것 같아. 애들도 할머니 방에 들어가기 싫대. 지연이의 그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 섰습니다. 저는 제 방을 얼마나 깨끗이 관리해 왔는데요. 노인 방은 환기가 생명이라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맞바람이 통하게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바닥을 닦을 때도 그냥 물걸레질이 아니라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린 물로 닦아 살균까지 마쳤거든요. 제 방에선 그 어떤 인공향수보다 맑은 나무 냄새와 햇볕 냄새가 난다고 자부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떡해? 내보낼 곳도 없는데. 준서의 그 무책임한 대답 뒤에 지연이가 쐐기를 박더군요. 요즘 요양원 시설 얼마나 좋아? 거기 가면 또래분들이랑 냄새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실 거야. 그게 어머님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최선이야. 내일 당장 상담 예약 잡을게 요양원. 그 세 글자가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결국 제가 가야 할 곳은 가족의 곁이 아니라 냄새나는 노인들만 모여있는 수용소였던 겁니다. 그들은 저를 더는 사람이 아니라 치워야 할 오염 물질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방으로 돌아와 어두운 천장을 보며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래, 지연아, 준서야, 너희가 그토록 싫어하는 내 냄새, 내가 싹 지워주마. 대신 그 냄새나는 손으로 읽어온 내 모든 것들도 같이 가져가마. 그날 밤,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수십 장의 계약서와 통장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냥꾼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고 제 눈에선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와 준서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수군대던 그 밤, 나는 잠 한숨 자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보자기를 꺼냈죠. 보자기 매듭을 풀 때마다 내 30년 세월이 먼지처럼 풀풀 날리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통장 30개와 인감도장, 그리고 이 갤러리 건물의 진짜 주인임을 증명하는 권리증이 들어 있었어요. 71의 나이, 남들은 다 늙었다고, 이제는 냄새나는 짐짝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이 종이 쪼가리들이 내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지연아, 준서야, 너희는 내가 평생 남의 집 거실이나 닦으러 다니는 바보인 줄 알았지. 그래, 나는 바보였다. 내 자식, 내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내 이름 석자를 지우고 살았으니까가 통장 잔액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이건 내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며 바꾼 돈이고 저건 겨울날 찬물에 걸레를 빨며 손가락이 휜 대가로 받은 돈이었거든요. 지연이가 그토록 혐오하던 그 노인 냄새는 사실 이 돈을 모으기 위해 내가 감내했던 훈장 같은 냄새였는데 그 아이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쥐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갤러리는 매물로 나갈 것이고 지연이가 남편 이름으로 가진 모든 카드는 정지될 겁니다. 71세의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복수. 그것은 바로 내가 준 날개를 내가 직접 꺾어버리는 것이었죠. 그래,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그럼 보내야지. 하지만 그 전에 너희가 누리고 있던 이 화려한 지옥부터 내가 먼저 정리해 주마. 그날 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박술래라는 내 이름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녘이 밝아올 때쯤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보며 나직하게 읊조렸어요. 술래야,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인생을 찾아라.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연이가 갤러리에 출근하자마자 평소 거래하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 변호사는 내가 파출부 일을 시작할 때부터 내 자산 관리를 도와주던 분이었죠. 내가 낡은 가방에서 권리증과 통장들을 꺼내놓자 변호사님도 깜짝 놀라더군요. 여사님 정말로 이 건물과 자산을 모두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드님과 자부님께는 상의도 없이요? 상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산 건물이고 내 아들 이름만 빌려준 것뿐이니까요. 이제 그 이름값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생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내려놓는 듯 홀가분했답니다. 변호사는 즉시 갤러리 건물의 처분 절차와 증여, 취소,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자기가 관장이라고 떵떵거리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 갤러리가 사실은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요. 법적으로 내 권리를 되찾는 과정은 생각보다 명확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갤러리 개관 비용으로 준 수십억의 돈이 사실은 조건부 증여였다는 서류들이 차곡차곡 쌓였거든요. 나를 부양하고 공경하겠다는 그 애의 서명이 담긴 종이들이 이제는 지연이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길가에 핀 꽃향기가 참 좋더라고요. 지연이가 뿌려대던 그 독한 인공향수가 아니라 진짜 흙냄새, 꽃냄새 말이에요. 나는 그 길로 갤러리에 들러 텅 빈 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저 벽에 걸린 그림들도 모두 압류될 것입니다. 지연아,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돈 냄새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을지 이 애미는 참으로 궁금하구나. 이틀 뒤 지연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갤러리 건물 매각 통지서와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준서 씨 명인 건물을 어머니가 무슨 수로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증여 취소 소송은 또 뭐예요? 지연이는 소리를 지르며 내 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평소엔 내 방에서 노인 냄새가 난다며 문지방도 안 넘던 애가 제 밥줄이 끊기게 생기니 그 냄새도 잊었나 봅니다. 나는 침대에 조용히 앉아 성경책을 넘기며 말했어요. 지연아, 내 방 냄새 난다고 하지 않았니? 얼른 나가거라. 내 옷에 노인 냄새 배면 어떡하려고. 어머니, 지금 그게 문제예요? 이 서류들 다 가짜죠? 어머니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건물을 사요? 준서 씨가 그동안 번 돈으로 산 거잖아요. 나는 책을 덮고 지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71의 늙은 눈에 서린 서늘한 기운에 지연이가
움찔하더군요. 준서가 번 돈, 준서가 대학 갈 때, 유학할 때, 그리고 이 갤러리 계약할 때 쓴 그 큰 돈들. 내 남편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서 벌어온 줄 아니? 아니, 그 돈은 내 남편이 번 게 아니라 이 애미가 30년 동안 남의 집 화장실 변기 닦으며 모은 돈이다. 증거는 여기 다 있어.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내 몸의 냄새가 바로 이 건물 벽돌 하나하나에 다 박혀 있단 말이다. 지연이는 할 말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하던 그 초라한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주인님이었다는 사실이 그 아이에게는 향수보다 더 독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어머니, 제가 실수했어요. 다시 상의해요. 지연이가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지만 나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용서의 시간은 끝났고 사냥의 시간만 남았거든요. 지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소장만 바라보더군요. 71 된 이 시어머니가 정말로 자기 밥줄을 끊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하지만 지연이가 누군가요? 금세 도끼를 품고 일어나더니 제 방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더군요. 어머니,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준서 씨랑 제가 그동안 어머니 모신 정성이 있는데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아요? 이 건물명에 엄연히 준서 씨 거예요. 지연이는 다시 우아한 관장의 탈을 쓰려고 애를 썼어요. 목소리를 높이며 제법 당당한 척했지만 파르르 떨리는 그 애의 손끝은 숨기지 못하더군요. 저는 그저 침대 옆에 놓인 성경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정성이라. 내가 내 얼굴에 향수 뿌려대던 게 정성이었니? 아니면 아침마다 내 냄새 난다며 문을 쾅쾅 닫던 게 정성이었어. 지연아, 법은 차가운 종이 위에서 노는 거란다. 내 남편 준서도 이미 다 알고 있어. 이 건물 살 때 내 시어머니가 어떤 돈을 내놨는지 국세청이며 은행이며 기록이 다 남아있거든. 지연이는 제 말에 대답도 못하고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갤러리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화풀이를 해대더군요. 문 밖으로 들리는 그 천박한 욕설들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죠. 그래, 저게 내 진짜 모습이지. 향수 냄새로 아무리 덮어봐도 속에서 썩어 문드러진 그 악취는 숨길 수가 없구나. 지연이는 그날 밤 갤러리 VIP들에게 전화를 돌려댔어요. 급한 사정이 생겨서 그림 몇 점을 싸게 내놓는다며 가짜 우아함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쳤지요. 하지만 이미 업계에는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청담동 갤러리의 실소유 주인 노인네가 돈줄을 죄었다는 소문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생 처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30년 넘게 쓴 낡은 보자기 하나면 충분하더라고요. 비누칠을 3번 하고 마지막으로 제 방을 훑어봤습니다. 며느리가 냄새 난다며 방향제를 잔뜩 놓아뒀던 그 방을 떠나며 저는 방향제들을 모조리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이 집엔 내가 남긴 냄새는 없을 거다. 대신 너희가 저지른 업보의 냄새만 가득하겠지. 저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마련해준 작은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지요. 제가 사라진 뒤 지연이네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하루도 못 가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매일 아침 6시 정각에 차려지던 뜨끈한 밥상, 먼지 하나 없던 거실 바닥, 그리고 아이들 옷까지며 준서의 와이셔츠까지.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제가 굽은 등을 펴지도 못하고 일궈낸 기적이었다는 걸 그들은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테니까요. 아들 준서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지연이가 미안하대요.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요. 라는 음성 메시지와 문자 속엔 미안함보다 자기들의 불편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거든요. 71년 평생을 가족의 그림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그림자가 사라지면 빛조차 얼마나 차가운지 알게 해줘야죠. 일주일이 지나자 지연이는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갤러리 운영비는 밀리고 은행 이자는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했죠. 지연이는 결국 제 친구인 황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미리 변호사를 통해 손을 써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명동에서 전주로 유명한 황 여사는 사실 제 오랜 파출부 동료이자 제 돈을 굴려주던 비밀 파트너였거든요. 황 여사님, 제발 이번만 융통해 주세요. 저희 건물 곧 재건축 들어가니까 그때 2배로 갚을게요. 지연이는 황 여사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비굴하게 굴었습니다. 미술관에서는 그렇게 고고하던 그 애가 돈 냄새 앞에서는 노인네의 발도 씻겨줄 기세더군요. 황 여사는 제 부탁대로 지연이에게 엄청난 이율의 사채를 권했습니다. 관장님 사정이 딱해서 빌려드리는 거야. 대신 이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못 갚으면 갤러리 내 거 되는 거 알지? 지연이는 눈이 뒤집혀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사채의 진짜 주인이 자기가 냄새난다며 구박하던 시어머니라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지연이는 그 돈으로 당장에 불을 껐다며 명품 쇼핑을 하고 SNS에 사진을 올리더군요. 힘든 시기지만 우아함은 포기 못해 라면서요. 참 가련한 아이입니다. 그 명품 백에서 곧 피눈물 냄새가 나게 될 텐데 말입니다. 드디어 갤러리 개관 5주년 파티 날이 밝았습니다. 지연이는 사채로 빌린 돈으로 파티를 화려하게 열었죠. 자기가 여전히 성공한 관장이라는 걸 세상에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도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파출부 옷이 아니라 강남 사모님들도 함부로 못 입는 최고급 실크 한복을 입고 말이죠. 파티장에 제가 나타나자 지연이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군요. 어머님, 여기가 어디라고? 아니, 그 옷은 또 뭐예요? 어디서 훔쳐 입으신 거예요? 지연이가 제 팔을 붙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려 했지만 저는 당당하게 황 여사와 변호사를 대동하고 파티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지연아, 오늘이 내 갤러리 마지막 날이라길래 인사하러 왔다. 내가 빌린 돈 채권자가 나로 바뀌었거든. 오늘부로 이 갤러리는 내 소유다. 그리고 내 명의로 된 모든 자산, 사채 담보로 넘어온 것도 확인 끝냈고.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지연이는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고 붉은 와인이 그 애의 하얀 드레스에 튀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쏟았던 김치 국물처럼 말이죠. 저는 지연이의 얼굴에 대고 그 애가 그토록 아끼던 향수가 아닌 제 낡은 가방을 열어 통장 잔고를 보여줬습니다. 봐라. 이게 내가 무시하던 노인 냄새,
나는 돈들이 모여서 만든 숫자다. 어떠니, 지연아? 이 냄새도 퀴퀴하고 싫으냐? 파티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이의 하얀 드레스에 스며든 붉은 와인은 마치 어제 내가 흘린 피눈물처럼 선명했지요. 지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제 한복 소매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쳐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황 여사님, 채권자가 바뀌다니요?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건물을. 지연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평소 그 잘난 품격은 어디로 갔는지 화장이 번진 얼굴은 기괴하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그토록 무시하던 파출부 할머니가 30년 동안 남의 집 바닥만 닦은 줄 아니? 나는 그 집들의 돈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부자들의 생리를 내 머리 꼭대기 위에서 지켜봤다. 내가 명품 가방 하나 살 돈으로 나는 이름 없는 땅을 샀고, 내가 호텔에서 브런치 먹을 때 나는 남은 찬밥에 물 말아 먹으며 주식을 샀어. 그 노인 냄새 나는 돈들이 모여서 지금 내 목줄을 쥐고 있는 거란다. 파티에 온 VIP들은 이미 수군거리며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관장이 시어머니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구박했나 봐. 무서워서 여기 그림 사겠어. 지연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껍데기가 사람들 발길질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었죠. 지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텅 빈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림 하나 없는 그 벽이 이제는 그 아이의 미래처럼 보였거든요. 다음 날부터 지연이의 발악이 시작됐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머니, 나오세요.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 길바닥으로 내몰고 어머니 혼자 잘 사시면 좋으세요? 준서 씨 생각은 안 하세요? 가족. 참 우스운 단어지요. 내가 아파서 끙끙 앓을 때 냄새 난다고 방 문도 안 열어주던 아이가 이제 와서 가족을 찾다니요. 나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 너머로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가족이라니, 지연아. 넌 내 냄새가 내 인생에서 지워지길 바랐잖니. 그래서 소원대로 지워준 거야. 이 집도 갤러리도 내가 누리던 그 비싼 명품들도 전부 내 냄새가 밴 것들이니까 싹 치워준 거라고. 이제 속이 시원하지 않니? 퀴퀴한 노인네 흔적이 하나도 없어서. 지연이는 문 밖에서 악을 쓰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반성이 아니라 자기 처지에 대한 억울함이었죠. 아들 준서도 옆에서 거들더군요. 엄마, 지연이가 죽을 죄를 졌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 진짜 갈 데 없어요. 준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제 잘못에 대한 통찰은 없고 오직 당장 닥친 불편함에 대한 원망만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뒤로하고 귀를 닫았습니다. 자식 농사 잘못 지은 대가 이제라도 제가 치러야 할 몫이니까요. 며칠 뒤 결국 지연이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제법 공손한 척 고개를 숙이더군요.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엔 여전히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님 마음 아프게 한 거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향수 뿌린 건 제가 예민해서 그랬던 거예요.
어머님 건강 걱정돼서 환기하려고 했던 건데 오해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저희 파산하게 생겼어요. 거짓말. 71년을 살아온 사람 앞에서 저런 뻔뻔한 연극이라니요. 나는 찻잔을 천천히 비우고 지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넌 여전히 사람 냄새가 뭔지 모르는구나. 향수를 뿌린 건 내 손이지만 내 심장에 대못을 박은 건 내 그 비뚤어진 마음이다. 넌 내가 늙어서 코도 없고 귀도 없는 줄 알았니? 내가 친구들 앞에서 나를 오래된 파출부라고 소개할 때 내 아들이 엄마가 좀 참으라고 내 입을 막을 때 그때 내 몸에서 나던 건 노인 냄새가 아니라 피 냄새였다. 내 인생을 갈아 넣어 너희를 키운 그 피 냄새. 제1침의 지연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조차 제 기세에 눌려 서류 가방만 만지작거리더군요. 지연아, 넌 아직 멀었다. 내가 진짜 잃어버린 게 돈인 줄 아니? 아니, 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잃었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냄새인지 넌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나는 지연이를 내쫓고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아이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한 달 뒤 드디어 갤러리 건물의 경매가 확정되었습니다. 지연이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이 국고로 압류되거나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죠. 지연이는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키겠다며 가방 하나를 들고 갤러리에서 나왔지만 입구에는 이미 강제 집행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지연이를 우아한 관장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집 며느리 천벌받았네 하는 소리가 시장 바닥까지 퍼졌죠. 지연이는 한때 자신이 무시하던 그 시장 상인들보다 더 초라한 처지가 되어 길거리에 섰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 대신 절망과 분노의 냄새가 그 아이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먼발치서 지켜봤습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더군요. 71년 세월 제가 지키려 했던 가정이 이렇게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걸 보는 마음이 그리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지연아, 이제 시작이다. 내가 진짜 내 몸에서 나는 악취를 맡게 될 날이 말이다. 갤러리에서 쫓겨나던 날, 지연이는 그 비싼 명품 구두 굽이 부러진 것도 모른 채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더군요. 갈 곳이라곤 제가 예전에 사두었던 시골 끝자락의 낡은 단칸방뿐이었어요. 며느리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벽지에 밴 눅눅한 냄새에 코를 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저더러 이런 곰팡이 냄새 나는 곳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준서 씨, 우리 진짜 여기서 살아야 해? 준서도 할 말이 없었겠죠. 명품 향수 냄새에 취해 제 애미가 화장실 청소하며 벌어다 준 돈을 공짜인 줄 알고 펑펑 써댔으니 그 대가가 얼마나 매운지 이제야 실감이 났을 겁니다. 지연이는 밤새 짐가방을 붙잡고 통곡했지만 차가운 방바닥은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하던 시어머니의 노인 냄새보다 더 지독한 건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톨 없는 가난의 냄새라는 걸 그제야 온몸으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부터 지연이의 지옥 같은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애가 이제는 제 손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해야 했거든요.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법도 서툴러 머리카락을 태워 먹고 찬물에 걸레를 빨며 손가락이 고바드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 짓을 어떻게 매일 해? 지연이가 쪼그리고 앉아 방바닥을 닦으며 내뱉은 그 한마디. 제가 30년 동안 매일 아침 남의 집에서 그리고 우리 집에서 삼키던 그 비명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빨갛게 트기 시작한 제 손등을 보며 처음으로 멍하니 제 손을 떠올렸을 거예요. 가사도우미 일을 하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제 손을 냄새난다며 피하던 그 애가 이제는 스스로 그 거친 손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향수가 다 떨어졌는지 지연이에게서는 더 이상 인공적인 꽃향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땀 냄새와 눅눅한 빨래 냄새가 섞인 그 애가 그토록 혐오하던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했죠. 지연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여보, 나한테서 냄새 나지 않아? 나 지금 너무 추해. 지연이가 준서에게 매달려 울었지만 준서도 이미 제 코가 석 차였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당당했던 건 제 인품이나 우아함 덕분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피땀 묻은 돈 냄새가 뒤를 받쳐줬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요. 껍데기를 벗겨내고 나니 남은 건 자식 귀한 줄만 알고 제 부모 귀한 줄은 모르는 악취 나는 본성뿐이었습니다. 그 지독한 악취를 지우기 위해 지연이는 밤새도록 찬물로 몸을 씻어냈지만 죄책감이라는 냄새는 비누로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제가 20년 넘게 일했던 강남의 한 아파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엔 아직도 제가 닦아놓은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지연이 손에 걸레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냄새난다던 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똑똑히 봐라. 나는 여기서 하루 10시간을 엎드려 기어 다녔다. 내가 산 명품 가방 하나를 위해 나는 수만 번의 걸레질을 했어. 지연이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손마디가 욱신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지연이는 비로소 제가 보냈던 세월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이런 줄도 모르고. 지연이는 바닥을 닦으며 통곡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이 닿은 대리석 바닥은 제가 30년 동안 닦아온 그 어느 날보다 더 뜨겁게 반짝였습니다. 그건 지연이가 생전 처음으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흘린 가장 인간다운 냄새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바닥을 기며 통곡하는 사이 내 아들 준서가 힘없는 발걸음으로 들어오더군요. 한때는 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애미의 눈물은 아는 척도 안 하던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밥줄이 끊기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 그제야 제 애미 발밑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못 들더군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그 돈을 모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저희 뒷바라지 하셨는지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지연이가 향수 뿌릴 때 제가 옆에서 말렸어야 했는데 제가 못난 놈이라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네요.
준서가 제 거친 손을 잡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그 눈물이 제 손등에 밴 락스 자국 위로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이제야 알겠니?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갔습니다. 30년 넘게 남의 집 변기 닦으며 내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건 내 자존심이 아니라 바로 너라는 존재였다고 말이죠. 그런데 내가 내 냄새를 부끄러워할 때 나는 세상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준서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 준서와 지연이를 앞에 두고 나는 평생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단순히 제 욕심 때문에 재산을 회수한 줄 알았겠지만 사실 거기엔 더 큰 이유가 있었거든요. 지연아, 너 내 친정 아버지가 3년 전 사업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그 돈 메꿔줬는지 아느냐? 내 남편 준서가 대출 받아준 줄 알았지. 지연이가 눈이 커지며 나를 쳐다보더군요. 그 돈 내가 20년 부은 적금 깨서 준서 손에 들려 보낸 거다. 내 자존심 상할까봐 내 돈인 거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말이다. 며느리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냄새 난다고 코를 막으며 밀어내던 그 늙은 시어머니의 손이 사실은 제 친정 식구들을 길바닥에서 구해낸 생명줄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내가 너희에게 바란 건 대단한 효도가 아니었다. 그저 고생하셨다는 말 한마디, 내 굽은 허리 한 번 슬쩍 쓸어주는 그 따뜻한 손길이면 충분했어. 지연이는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악행이었는지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님,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요. 지연이의 비명이 텅 빈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제 발을 붙잡고 향수가 아닌 제 발가락 사이사이에 벤 굳은 살에 입을 맞추며 용서를 빌더군요. 그 화려하던 미술관 관장의 우아함은 간데없고 오직 죄책감에 짓눌린 한 인간의 처절한 참회만 남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제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더라고요. 71년 세월 동안 제가 지키려 했던 가정이 이렇게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걸 보는 마음이 그리 편치만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 아이가 진짜 사람의 냄새를 맡으려면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지연이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칼날은 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아픈 법이니까요. 한참을 울다 지쳐 쓰러진 지연이에게 나는 향수가 아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차려 내밀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싸왔을 때 냄새 난다며 엎어버렸던 그 김치와 된장찌개를 그대로 담아서 말이죠. 지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더니 밥을 입에 넣기도 전에 다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이 밥이 이렇게 따뜻한 건지 몰랐어요. 어머님이 평생 저희에게 주신 게 이 따뜻함이었는데 저는 왜 그 냄새만 맡고 살았을까요? 지연이는 국물 한 방울까지 싹싹 비워냈습니다.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지난날의 오만과 독선을 씻어내는 의식 같았죠.
나는 며느리의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지연아, 냄새는 씻으면 지워지지만 마음의 냄새는 진심으로 닦아야 지워지는 거란다. 이제 너한테서 비싼 향수 냄새는 안 나지만 비로소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며느리는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우리는 그 화려했던 갤러리를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건물을 정리한 돈으로 소외된 노인들이 따뜻한 밥 한 끼 드실 수 있는 작은 식당을 열었지요. 지연이는 이제 명품 드레스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매일 아침 시장에서 배추를 나르고 설거지를 합니다. 어머님, 오늘 배추가 정말 싱싱해요. 어머님 손맛으로 맛있게 무쳐주세요. 지연이의 목소리엔 이제 예전의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생기가 돕니다. 며느리는 이제 노인들의 퀴퀴한 옷자락이 제 옷에 닿아도 코를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손을 맞잡으며 식사 맛있게 하세요라고 환하게 웃어주지요. 아들 준서도 퇴근하면 식당으로 달려와 앞치마를 맵니다. 비록 예전처럼 큰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 식당엔 이제 독한 향수 냄새 대신 구수한 된장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해 저문 저녁, 지연이가 제 굽은 등을 밀어주며 길을 걷습니다. 노을빛이 우리 고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더군요. 어머님, 저한테서 무슨 냄새 안 나요? 오늘 하루 종일 생선 손질했더니 비린내가 좀 날 텐데. 지연이가 장난스럽게 묻기에 나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아니, 아주 향기롭다. 이 냄새가 진짜 사는 냄새고 사랑의 냄새란다. 며느리는 제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짧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한 향수를 뿌리는데 시간을 다 쓰기엔 너무 아까운 시간이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한번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 냄새가 조금 퀴퀴하고 투박하더라도 그건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의 향기일지 모릅니다. 제 기막힌 복수극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짜 사람의 향기가 가득한 행복한 인생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 류지연이었습니다.